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죠? 자, 오늘 제가 목요일 날 녹화를 한대요. 3월 2일 날 29조 200억의 환매수가 있었습니다. 한은의 RP 조건부 채권 환매수인데요. 29조 200억에 2% 정도를 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자, 오늘 지수가 아침부터 좀 올랐는데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29조 200억을 환매수를 해준데, 자, 환매도가 다 나와 버렸어요. 29조가 2%를 주는데, 그래서 버티면 공적 자금이 들어가거나 이러면 금리가 이제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많이 올라서도 전에 막 10% 간다 이렇게 금융권이 뻥을 쳤을 때하고는 상황이 전혀 다르죠. 아직까지는. 이제는 근데 방어를 해야지 되는데, 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조 200억을 환매수를 해서 2% 이상 수익을 주는데도 29조에 다 팔아버리게 됩니다. 근데 판물량이 환율을 엄청나게 방어를 해서 오늘 장중 환율이 600회차가 훨씬 넘어갔어요. 고시 환율이. 근데도 환율이 방어가 됐는데도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일부는 떠나고 우리 시장에서 일부는 대형주로 들어왔지만 결국 코스피 200 지수가 코스피 종합보다 월등히 높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대형주로 들어가는 물량은 작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그냥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겠죠. 금융기관 역시, 한은 역시, 기재부 역시도 마찬가지로 환율과 금리를 방어할 때 확실히 여기서 방어를 못하면, 자, 우리 10년물 채권은 시장 금리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10년물 채권은 작년 10월에 9,1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즉 금리가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 폭락이들이 금리 막 올라라 하죠. 국채 가격이 떨어지길 부채질하는 거예요. 근데 거의 940원까지 갔습니다. 금리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다가 1월 달에 다시 금리가, 자, 1월 어느 순간부터 금리가 또다시 어떻겠죠?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11,000원대를 넘었다가 지금 1,400원대를 왔다 갔다 합니다. 지난번에 떨어졌을 때 1,960원, 40원에서 이 국채 가격이 1,400원대 무너졌었거든요. 이번에는 절대로 또 무너진다 그러면 이제 금리 잡기는 좀 힘들어집니다. 돈을 쓸 때 공적 자금을 팍팍 넣어서 방어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은 환율이 최근에 평가 절하가 되면서 원달러당 환율이 엄청나게 약세가 됐는데요. 자, 그러다가 또 가파르게 이제 방어를 좀 해줘야 되는 시점에서 빨리 방어를 하지 않으면 금리마저 잡기는 힘들어지는 구간입니다. 자, 빨리 좀 방어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자, 오늘 환율 시장과 우리 금리 한번 알아보고요. 이제 성풀 종목, 꿀 종목 첫 페이지부터 해나가겠습니다. 진정한 꿀 종목이 과연 숨어 있을까? 이제 꿀 종목 차츰차츰 체크해 나가야 되겠죠? 힘들 때 물을 주기 시작을 해야 된다. 한꺼번에 주면 나무가 썩겠죠? 조금씩. 그러면 바닥을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 채권 종목은요, 바닥을 제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전환가격이라는 전환가격 하단부는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밑으로는 욕심을 내지 말고 그냥 사셔야 됩니다. 더 바닥을 잡으려다가 성공풀이 이 꿀 종목, 나무 종목의 특징 아시죠? 그냥 올라가 버리면, 자, 손댈 수가 없습니다. 올라갈 때 무지막지하게 올라가기 시작하니까요. 이게 채권 종목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 물을 준데 조금씩이요. 하지만 여러분이 전환가격 하단부 가격을 체크를 하시려면, 자, 물론 이게 막 바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공시를, 그리고 공시 안에 회사가, 자, 이 정관을 통해서 밝힌 그 금액을 하나하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보겠는데요. 바로 주요 용어예요. 전환가격 조정이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어떤 종목에, 자, 어떤 K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 종목이 아주 싼 게 아니에요.
얼마에 나왔었냐면 지금 현재 가격이 한 2, 3만 원대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격은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요. 발행한 채권이 자 5만 원대였어요. 5만 원. 5만 원대. 근데 이 가격 왜 떨어지냐고 그러거든요. 하지만 떨어지는데 자, 이 채권 가격이 5만 원에 터치를 하기 위해선 떨어져야 되냐고요? 당연히 떨어져야 되죠. 근데 나온 채권은 뒤에 3호 채권이기 때문에 1년이요. 예를 들면 이 채권이 보니까 22년도 3월에 나왔다. 그러면 이 채권의 권리는 22년도 3년도 3월에 자, 근데 아무거나 그런 게 아니라 3호 채권이기 때문에요. 바로 3호. 권리를 갖는 구간이 1년이요. 그만큼 공모는 1년. 3호는 자, 공모는 3개월. 3호는 1년이요. 왜냐하면 3호는 지인에게 주는 거예요. 지인에게 발행을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직접 개별 공모가 아닌 자, 회사가 최대 주주가 개별적으로 주기 때문에 자, 둘이 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이 아닌 1년의 기간을 주면 그때부터 권리를 갖는 구간인데요. 가격이 올라가면 그러니 이 종목을 딱 보시면 물론 이 종목은 이 가격에서 빠지긴 했지만 엄청나게 빠지지 않았어요. 세금 뺀 가격이 아닌 리픽싱 가격으로 보면 35,000원이 되는 거예요. 자, 왜 리픽싱 가격이 나오는지도 차츰차츰 체크를 해드리겠는데요. 바로 전환 가격의 조정이란 이런 거죠. 지금 여러분이 전환 가격이 지금 나온 상태에서 주가가 12만 원짜리가 자 12만 원짜리가 떨어졌어요. 얼마예요? 가격이 떨어져갖고 12만 원짜리가 8만 원 됐다. 이때 잡자. 안 되는 거예요. 12만 원짜리가. 자, 이 채권 가격이 이미 5만 원이니 5만 원 미만인데 이것도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굳이 5만 원 미만이 적정 가격은 아니라는 거예요. 5만 원 미만이 될 수도 있지만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것도 다 살펴봐야 되는데 전환 가격의 조정이 뭔지 이제 보면서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나와 있죠? 시가 변동에 따른 전환가격 조정 사례. 여러분이 채권만 정확히 아신다면 그러면 차트를 보고 당연히 재무구조는 봐야죠. 재무구조를 안 본 차트는 없습니다. 차트만 보고 들어간다. 재무구조만. 빛보다 빠른 여러분은 손절을 하셔야지 돼요. 근데 당연히 여기에 첫 번째 재무구조. 이건 당연한 거예요. 뭐 거래량? 자, 거래량은 알아서 움직여요. 거래량 안 봅니다. 세상에 이미 거래량이 늘기 시작하면 자, 주가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건데요. 그때 여러분 들어가서 밀린다 그럼 빛보다 빠른 손절하셔야지 돼요. 두 번째, 자, 지분 확인하셔야 되고 세 번째, 바로 채권을 확인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아도 지분이 자, 떨어진다. 그러면 지금은 채권 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21년도 12월 1일 이후로 채권 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1년 동안 뭐 했냐고요. 3호 채권이에요. 이때 이후에 등록과 자, 등록 자체도요. 그냥이 아닌 등록과 발행 자체가 자, 이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된 거는 안 되고 이때 자,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될 때 이때의 채권 발행이 등록이 돼야지 되는 채권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 1년이 기다려야 되니 22년도 12월 01 이후에 근데 이것도 이후에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요. 22년도 1월 자, 이 종목이 30일이다. 그러면 이제 23년도 1월 30일 이후에 채권 종목은 바로 권리를 갖습니다. 그렇다고 이날 바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 전에 움직이는 것도 있고 이후에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그건 채권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자,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시가 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사례를 보면 발행 당시 전환가액이 100, 조정 주기는 3개월 가정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최초 전환가액이 70에서 100% 내 상향 하향 자 10만 원의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요. 채권 발행. 지금 현재 주가가 자 17만 원이에요. 근데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가격이 7만 원 떨어졌으니까 사야 된다. 이게 아니라 30%까지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만 원짜리는 자 10만 원짜리는 7만 원까지는 가격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만 원일 때 10개 갖고 있다. 만 원짜리 종목을. 그러면 7천 원일 때 이만큼 13개에서 14개까지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무기명자는 손해를 보지 않는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자, 여기 보시면 맨 밑에 빨간색 정관 또는 주총 특별 결의로 정한 경우에 70% 이하로도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70%. 여러분이 이 70%를 안 보고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좀 7만 10만 원짜리가 7만 원 됐으니까 매수다 안 되는 거죠. 정관에 살펴봤을 때 만약에 정관에 자 4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4만 5천 원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그 하단부 가격까지 몇 %까지는 하락. 그 안 찍고 올라가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세세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안 찍고 올라가는 경우가 특히 성풀 나무 종목은 있을 수가 없는 게 자, 여러분 같으면요. 이 종목이 반드시 올라요. 지분도 내가 더 못 늘려요. 그럼 여러분이 자 외부에서든 어쨌든 더 특별 관계자가 아닌 이상 떨어졌다가 당연히 올라가는 종목인데 수량을 늘리겠죠. 더 낮은 가격에 하지만 최대 주주 50%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최대 주주가 자 예를 들면 시총 2천억짜리가 200억 발행을 했어요. 200억을 발행을 했는데 물론 모든 정관에 나와 있는 거에는 300억까지도 발행을 가능합니다. 100억이 남아있긴 있어요. 근데 200억 중에 74억이 콜옵션으로 행사됩니다. 회사가 낮은 가격에 지분. 그러면 딱 74억만 낮은 가격에 자, 저 같으면 사라고 그러겠어요. 자, 가족들에게 사. 특별관계자 지분으로 추가 안 되는 특별관계자니까 가족이든 뭐 사돈의 팔촌이든 자, 이런 관계인데 어찌 됐건 이 정관에 나와 있는 가격이 7만 원이 아니라 4만 5천 원이라면 자, 여러분이 이 가격이 바로 매수 가격입니다. 그러니 이 밑으로 떨어지면 여러분은 바로 줍줍해야지 돼요. 얼마까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자, 얼마까지 떨어질지 모르는데 이 회사가 막 흔들릴 수 있냐고요? 당연히 흔들릴 수 있죠. 그럼 여러분은 보셔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던 재무구조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봐야 될 게 지분 당연히 봐야죠. 지분 봐야 되고 세 번째 바로 이 채권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채권 확인이. 그래서 이 전환가액 상향 하향 조정은 지금은 제가 하향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상향 시에 주가가 올라가서 상향 시에는 최초의 전환 가격을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최초의 전환 가격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고 하지만 올릴 때 이 최초의 전환 가격까지만이에요. 그 이후에 올라가는 가격은 모르는 거예요. 그것까지 수익 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4만 5천에서 떨어져서 정말 이 종목이 3만 원까지 갔어요. 어이구 망했다가 아니라 평단을 낮춰서 4만 원만 돼도 얘는 정말 10만 원까지 오른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 좀 소심하시다. 주식을 하면서 소심한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소심하신 분들은 정말 쏴야 될 시기에 정확하게 는다고요. 떨어졌을 때 여기 3만 원 더 떨어지겠지. 한 주도 안 샀다. 그럼 떨어지고서 막 점상 가면 왜냐하면 산술 평균의 최근일 산술 평균 일주일 산술 평균이 5일 거래일이잖아요. 그러면 4일 거래일까지 최근일이 되는 거예요. 4일 동안 점상 가면 그때 들어갔다가 잡았는데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추가 발행 채권의 가격이 자 가격이 뭐 10,000원으로 돼 있거나 그럼 찍고 떨어지는 건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여러분 추가 채권 발행이 있는지도 체크를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반드시 조금 채권을 하시는 분이 10만 원짜리가 7만 원이면 무조건 하단이야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70% 이하로 조정이 가능하다 되어 있습니다. 얘는 4만 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만 원 밑으로는 조금씩 사야죠. 더 당연히 떨어뜨립니다. 당연히 떨어뜨려요. 그럴 경우에 담아놓고 한 주씩 사갖고 언제 못 채워요. 얘 만 원 뜰 때까지 만 원 안 돼. 그렇게 안 됩니다. 그다음에 매도 가격은 여전히 10만 원이지만 분할 매도요. 여러분이 10만 원의 매도인데 이거 10만 원 찍고 떨어질 때 막 두려움에 차서 하지만 BW냐 CB냐에 따라서 살짝의 자 다른 점은 있습니다. 있지만 이걸 또 생각해서는 안 돼요. 원칙적으로 해야죠. BW가 조금 더 오르기는 하는데 자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정확하게 10만 원 미만으로 해서 가격을 이렇게 되면 8만 원부터 걸어 놓으셔야죠. 10만 원까지. 오히려 나머지 여러분 평단가 9만 원 정도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정관
특별 교류로 정한 이 정관 또는 주총에서 특별 교류로 정한 저 70%를 확인을 안 하신다 그러면 그때는 위험할 수가 당연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보실 때 조 가격대로 일단 전환 가격이 나중에 상향 조정되기보다는 전환 가격을 일단 하향 조정해서 나온 가격을 여러분이 매수 가격으로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고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보면 그 대신 자, 전환 가격이 올라갈 경우에는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것도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모두 다 회사가 밝힌 게 아니면 무슨 자 어디에 무슨 세력이 들어갔다. 회사가 모르는 세력이 어디 있어요. 빛보다 빠르게 손절을 해야 되고 팔아놓고도 아, 잘 팔았다. 다음에 또 다시 그렇게 수익 낼 수 있는 자신이 있나요? 그렇지 않다. 그럼 바로 채권대로 보면서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나무 종목은 바닥을 알 수 있나라는 자 노란 톡방에 여러분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이렇게 질문도 하고 서로 왔다 갔다 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나무 종목은 바닥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수 가격 밑으로 매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매수 가격도 나무 종목의 특징은 여러분이 자 10만 원짜리를 4만 원에 채권 가격이 조정이 들어가요. 이 조정 가격 밑으로 샀는데 여전히 싸게 만 원까지 떨어지면 기가 막히죠. 하지만 뭐 2만 원, 2만 원 50%가 떨어졌어도 여러분 조금씩 사셔야지 돼요. 자, 지금은 아이고 4만 원에 사자마자 근데 여러분이 분할 매수를 해나갈 때요. 자, 4만 원이 아닌 평단을 정말 2만 5천 원까지 낮추기 힘들죠. 한 4만 원짜리를 3만 원까지 여러분이 낮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4만 원짜리 10만 원 가서 수익보다는 3만 원짜리 10만 원 가는 게 훨씬 더 수익이. 근데 이것도 확실히 10만 원이 가야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 재무는 엄청난 게 아니에요. 자, 매출이 줄지 않아야 되고 이 회사가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계속 쏟아붓는 것 정도는 정확히 체크해야 됩니다. 뭐 직원 수를 줄이는 것도 저는 다 체크를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서서히 하지만 투자활동을 이 채권 발행할 당시에 아주 찔끔이 아닌 평소보다 4, 5배, 10배까지도 늘리는 게 보여야지 돼요. 이후에 채권 발행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지분이요. 최대 주주의 지분이. 이 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대 주주의 지분이. 내 지분이 50% 이상인데 여러분 같으면 흔들리겠어요? 자, 그것도 자 흔들릴 사람은 있겠지만 지분은 50% 여러분이 전후로 맞춰보셔야지 됩니다. 50%가 안 되는 종목도 있어요. 50%가 많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37%, 35%. 근데 딱 보시면 그 15%가 채권 발행 직전에 담보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의 담보로. 근데 은행의 담보로 들어갈 경우에 왜 그렇게 한다면 은행의 담보로 맡기고요. 나머지 15% 정도를 콜 옵션을 회사가 낮은 가격에 지분을 다시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분을 확보하고 그 채권을 낮은 가격에 사들여서 그 당시에 그러면 다시 지분으로 갖고 오냐고요? 아니요. 소각해버리면 되는 거죠. 콜 옵션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자, 지분으로 확보 안 하고 그냥 높은 가격에 소각해서 이익만 취득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나무 종목은 바닥은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이 처음에 매수한 전환 가격, 하단부 가격에서 전환 가격 1, 2, 3, 4차 뭐 이렇게 전환 가격 조정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맘대로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관에 나와 있는 가격대로 계산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그 가격까지만 정관에 50% 리픽싱 들어간다 그러면 10만 원짜리는 5만 원 미만부터요. 정관에 자 60% 지금 있는 상태에서 가격을 거의 70% 이상 하락시킨다 그러면 3만 원 미만부터 여러분은 사셔야 됩니다. 자, 그럼 쭉쭉쭉쭉 조금씩 매수를 하시면 그 가격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바닥 찍고 움직일 때 그때 또 물량을 마이너스에만 사셔야 되겠지만 바닥 찍고 이제 정관에서 움직임이 나올 때 조금씩 물량을 더 넣으셔도 되고 하지만 단번에 10만 원짜리에 자 채권 전환 가격에 4만 원에 딱 샀는데 2만 원까지 가면 못 견딥니다. 그러느니 조금씩 사들이십시오. 자, 얼마 안 기다렸는데 바로 올라간대요. 그럼 우리가 기다림도 적으니 그대로 수익 내시고요. 하지만 떨어지는 기다리는 구간이 하락을 많이 할수록 평단은 낮춰가면서 근데 떨어질 때마다 어떻게 사요? 바로 올라가. 믿을 만한 종목이니까 떨어질 때 더 확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채권 종목의 특징인데 나무 종목은 바닥을 알 수 있나요? 없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또 봐야 되는 거 몇 개. 좀 괴로울 수 있는 하지만 채권은 정확한 종목 중에 자, 채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딱 보시면 기존에도 보셨던 거 몇 개 다 있죠? 자, 기존에 보셨던 게 있습니다. 물론 얘는 상장을 전혀 하지 않은 거예요. 상장, 영웅. 제가 발행 금액은 좀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푸십니다. 자, 무기명자가. 근데 이것도 하나가 있습니다. 무기명자가 반드시, 자, 근데 좋은 날짜가요. 만약에 예를 들면 24년도 7월이다. 근데 24년도 7월까지 주가가 오르지 않죠. 회사가 저 금액을 물어내야 돼요. 물어내야 되는데 이자가 자 발행가 대비 얘는 무이자예요. 무이자. 자 이자 받는 거 없습니다. 상환 비율도 100이에요. 단지 유통 수익률이 있을 경우에 조금 조심한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예를 들면 10만 원짜리가 4만 원에 나왔어요. 전환 가격을 여러분이 4만 원이 뭔데요? 라고 또 이러실 수 있으세요. 보시면 채권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정관이나 특이 발행 조건에 나와 있는 게 이 가격까지는 하락시킬 수도 있다라고 나오면 이 밑으로 조금 더 많이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요 정도 5.765면 굉장히 큰 유통 수익률이에요. 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루하루 얘는 3개월이죠. 3개월에 다시 셋업이 되지만 자, 이 정도 되면 2원, 1원, 2원, 2원, 1원, 1원 이렇게 매일 자, 하락을 하던 말던 만기 날짜까지 유통 수익률은 유통 외부에서 이 채권은 팔 수는 없지만 날짜마다 자 1원, 2원씩 얘기하시겠지만 만기까지 얘가 조기 상환 청구권이 행사되어 있지만 여러분 만기에 보시면 여기 일괄 금액 아직은 미확정이래요 중간에. 근데 자 만기까지 날짜를 딱 봤을 때 이 회사가 남아있는 만기가 5년이에요. 5, 35, 1,500일. 그러면 1원인 2원, 1원만 줘도 1,500원인데 지금 현재 5.75면 2원 들어갈 때도 이거 계산해 보면 거의 2,000원에서 3,000원까지 평단을 낮춰놨는데 그렇죠? 3,000원. 그리고 가격이 10만 원이 아닌 7,000원대예요. 50% 가까이. 30%는 이미 자, 그러니 목표 금액까지 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목표 금액은 채권에 나와 있는 대로 올려가게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유통 수익률이 있는 종목은 좀 조정이 세다는 걸. 그리고 날짜가 길어진다는 거. 날짜가 가면 갈수록 물론 한꺼번에 자 받을 수는 있지만 일괄 금액이 지금은 미확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조기 상환 청구권을 자 아직 날짜는 1년이 됐는데 24년 12월 16일 날부터 여기까지 행사 종료예요. 근데 개시일 전에 얘가 권리를 갖는 구간 22년도 발행이 2월 14일이기 때문에 얘는 22년도 23년도 2월 14일 이후로는 얼마든지 주가를 올리고 이 채권을 소각 처리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소각 처리할 수 있는데 조기 상환 청구권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조기 상환 투자자 요청이나 자, 이 날짜가 아니어도 이 날짜 안에 1차 그리고 2차 이때 진행을 하면 어떻게 해요? 주가가 안 오르면 회사가 이 금액을 물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 몇백억을. 자, 그럼 회사는 기껏 무기명자는 기껏 자, 회사가 접촉한 거예요. 회사가 특별관계자, 회사 대표이사가 무기명자는 회사 즉 무기명자는 회사의 지인이에요. 지인. 자 이런 식으로 조기상환. 근데 이럴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지분이 낮을 경우에 실수를 그리고 연구 개발에 들어가거나 또 실험이나 이런 쪽으로. 하지만 여러분이 하실 때 자 그렇지 않고 이 자금이 설비나 이런 쪽으로 미리 쓰여졌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나와 있습니다. 채권 발행 당시에 이 금액은 얼마 300억을 발행했다 그러면 100억은 무슨 생산 라인 또 200억은 어떤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정확하게 세세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채권하실 때 바이오나 연구개발은 많이 오를 수 있는데 채권 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에 단 한 치의 실수도 안 하시려면 자 연구개발이 없는 데는 없겠지만 설비 쪽에 투자가 됐다 그럴 때는 이미 이 회사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도 또 쏟아붓고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정확하게 이 회사는 성공 확률이 아닌 주가를 띄어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체크를 하실 때 저 유통 수익률이 기왕이면 0으로 나와 있는 거, 유통 수익률을 주지 않는 종목을 체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유통 수익률을 자 저렇게 체크한 종목인데 이미
바닥 쪽까지 떨어져서 오르고 있다. 그럼 그때는 보셔야 되겠지만 일단 처음에 우리가 들어갈 때 처음부터 채권은 우연히 마주한 게 아니라 움직인 다음에 매수한 거잖아요. 근데 채권이 움직이는데 이미 10만 원대부터 채권 발행 당시부터 보는 거예요. 체크를. 한참 시간이 지났어도 4만 원이 됐는데 자 그때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조정이 큽니다. 그러면 나중에 바닥까지 끝까지 안 잡냐고요. 4만 원일 때 정말 내가 100만 원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 100만 원 매수한다 그러면 이때 매수하시더라도 5만 원, 뭐 3만 원 이렇게 잡으시고 또 좀 떨어졌을 때 5만 원, 5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적어도 20번 정도 들어간다. 근데 수익률이 저렇게 세게 0. 몇 %도 아니고 5.765 그러면 채권을 잘 보시다 보면 저렇게 센 애들도 흔치는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조금 자 처음에 들어갈 때 한 2, 3만 원, 100만 원이다 그러면 저런 종목의 특징은 어떻게 되냐면요. 시작하자마자 채권 발행하자마자 잠시 후에 주가가 쪼르륵 세게 빠져서 황당해요. 그렇지만 자 여러분이 그러더라도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그때로 회복하냐고 아니요. 전환 가격에 회복한 게 아니라 최초 나온 채권 가격이 10만 원이었다. 그러면 그 가격까지는 회복을 하는데 이 발행할 당시에 주가가 14만 원이었다. 여기까지 회복할 가능성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채권 나오면 무조건 가격 확인하시고요. 정관에 나와 있는 가격 얼마까지 하락을 시킬지 그리고 총액 때 특별 결의로 몇 %까지 하락할지 그 두 개를 반드시 체크해야지 위험하지 않게 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ELW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번 달 아주 징글징글 우리가요 홍콩 다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ELW가 2위였어요. 그만큼 ELW 투자 자금이 컸습니다. 이게 세금을 각종 그리고 자 노무라 도이치가 정말 잘하다가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자 홍콩은 한 개의 발행사가 있죠. 발행사. 자 발행사가 있습니다. 한 개의 발행사에 자, 하나 이상이 아닌 정말 우리는 하나 이상의 LP가 얘를 이 회사 걸 갖고 푸는 LP가 여러 명이 있어야 되는데 공급자가 자 홍콩 우리는 하나나 둘이나 이렇게 된 상태예요. 경쟁이 우리 걸 사줘. 우리 회사가 자 풀고 있는 아니면 여러 개를 자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요거를 예를 들면 무슨 신한 S 이렇게 회사가 있는데 이거를 H 회사, A 회사, P 회사, 뭐 D 회사가 푸니까 경쟁이 붙으니까 가격을 엄청 높게 하는데 우리는 뭐 거의 장악하다시피 해요. 파생이 제대로 되지 않는 회사 나라는 오히려 공매를 치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개인 투자들은 파생으로 돈 못 벌게 억압을 하고 공매로 기관과 외국인만 그리고 차익거래예요. 차익거래는 얼마나 어이가 없는 거냐면 ELW를 하면서도 파생을 하면서도 차익거래를 보셔야 되는데요. 차익거래는 무손실의 거래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기관 우리는 하나도 수익 안 나고 기관과 외국인만요. 무손실의 거래는요. 바로 차익거래는 여기 선물이 있고요. 코스피 200 지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선물이 하락했어요. 더 하락시키죠? 이게 차익이죠? 수익이에요. 선물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코스피 지수는 더 떨어뜨립니다. 이만큼 벌어졌죠? 이게 차익이에요. 그래서 무손실의 경우, 어떠한 경우? 선물을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선물을 매수를 했습니다. 선물이 여기 있고 코스피 200이 여기 있어요. 근데 두 개의 격차거든요. 선물을 자 샀어요. 근데 왜 하락을 하지? 샀는데 손실이네 이만큼. 그러면 공매를 치자 숏을 더 떨어뜨려 버립니다. 자 100만 원 들어갔는데 여기 1000만 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없는 상태에서 매도를. 그러면
딱 사서 갚아버려요. 요거 손실이어도 이만큼, 그죠? 이만큼의 가격이, 자, 손실 없는 상태에서 매도했으니 100만 원어치 산 거 지금 440만 원 됐어요. 그럼 60만 원의 수익, 40만 원만 갚으면 돼요. 아까 손실 봤던 거는 충분히 여기서 떼우고도 많은 거죠. 우리는 이 차익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도, 금융기관의 말도 그렇고요. 우리 금융당국의 말도 그렇고 증권사의 말도 그렇고 여러분이 자 우리를 위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파생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떻게 해요? 외국인과 자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이 공매를 방어를 해야 되겠죠. 정말 우리를 위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수수료고 뭐고 하나도 세금이고 뭐고 줄여주는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공매를 없애버리긴 해야지 돼요. 자, ELW 지수는 지수 무관이에요. 이게 지수 무관인데 지금 지수 무관이 아니에요. 지수가 하락할 때는 공적 자금이 들어올까봐 중간에 오후장에 요즘은 안 그러지만 한동안 오후장에만 올라가기 시작했죠. 요즘은 오후장에 올리려고 그래도 자 방어가 되질 않는 상태고요. 오후장에 공적 자금이 그리고 지수가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되죠? 푸시 하락을 덜 하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어떻게 돼요? 비싸요. 그렇다고 하락을 했어도 폭가격이 시장에 공급을 덜 했으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차월을 건드리시면 안 되는데요. 지금이 3월 만기물이 다음 주 목요일이에요. 여러분이 이 방송 토요일 이제 녹화로 토요일과 일요일 들으시면 월요일이 만기 주간입니다. 근데 시소의 원칙이라는 거죠. 시소의 원칙 등락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걸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소의 원칙이요. ELW는 이게 모든 자, 파생의 ELW 시소의 원칙은 여러분은 딱 만기까지 보시지만 만기 이후도 보셔야 돼요. 왜냐면 계속 롤오버. 자, 시소가 있는데 여기에 5kg짜리 아기가 있어요. 5kg이 딱 앉아 있고 여기에 또 5kg짜리 아기가 앉아 있어요. 등락이 안 나와요. 지루해지죠. 만기가 될수록. 자, 바로 만기가 될수록 지루해지니까 레버리지는 더 확대가 됩니다. 위험성은 있어지는 거죠. 애들이 내려버릴 수도 있으니까 지겨워서. 근데 여기에 자 5kg짜리가 한번 뚝딱 해서 플러스로 하나 더 올라갔습니다. 5kg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루했으니까. 여러분 심리적으로 시소하고 그래서 ELW의 등락을 레버리지로 바로 시소로 저울로 등락을 한대요. 자 어떻게 돼요? 그러자마자 신나갖고 오래 만기까지 등락이 없었기 때문에 발을 굴러서 펑 튀는 거죠. 자, 만기가 될수록 더 지루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등락이 있었으면 모를까 없었기 때문에 근데 자, 한번 지금 뭐 등락이 이번 달 크지 않은데 100kg짜리가 앉아갖고 105kg가 돼버렸어요.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얘가 올라가 있는데 아무리 이제 지겨워서 내려오려고 그래도 여기에 10kg 앉아도 안 움직여요. 여기에 10kg 또 넣어도 안 움직여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슬슬슬슬 서로 자 일어나는 거죠. 풀이가 축소가 되는 건데 이게 시소의 원칙이죠. 하지만 이번 당월물에 등락이 없었다 그러면 바로 레버리지는 롤오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기 주간까지 절대로 평단을 낮추면 안 됩니다. 자 ELW 평단 낮추기 안 돼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이 이 방송 들을 때는 평단 낮추기 이 얘기는 자금 지금부터는 투자 바로 추가 안 됩니다. 추가 안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이제는 만약에 등락이 나오기 시작한다. 당월물 안 됩니다. 당월물은 그럼 다 팔아버리라고 손실 아니요. 가지고 있으셔야지 돼요. 당월물 안 되고 그러면 두 번째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건 등락이 나오기 시작한데 내가 당월물이 엄청 세게 등락이 이제 여러분 자, 타임머신을 타고 월요일 날 보시는데 등락이 내가 400원에 샀던 ELW가 진짜 이번에 자, 70원까지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근데 얘가 오르기 시작해요. 막 100원, 150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평단까지 그러면 얘를 의식해서 평단 400원 되려고 물량을 막 넣었다가 방향이 바뀌면 그냥 꼬르륵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닌 이때는 차월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차월을. 하지만 이날 등락이 컸다. 얘가 자 100원짜리 70원짜리가 한 200원이 갔는데 더 가든 말든 우린 팔아서 여러분이 차월을 이 정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차월도 등락이 세게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다 팔아버리셔야지 돼요. 차월도 이미 풀이가 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가지고 가시면 안 되고 차월도. 그래서 이게 지금 1월 만기 때 2월 만기 1월 만기에도 그러니까 2월 달
자, 만기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2월 만기 때 지난달 1월 달이랑 2월 넘어가는 구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수가 이제 1월 초부터 한 1월 중순 사이일 거예요. 지수가 이제 하락을 하다가 금리가 그때 방어되기 시작하니까 올라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이때 금요일이 있어요. 만기 전주 금요일, 목요일. 그리고 이게 만기 중앙. 자, 이게 3주차, 4주차의 만기 주간이었어요. 이때 월요일 날 있고 화요일 날 그리고 목요일이 만기 날이었다고요. 이날이 만기.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금요일 날 콜이 세게 나왔습니다. 콜이 세게 나왔고 월요일 날도 세게 나왔어요. 그럼 팔아야 되냐고요? 아니요. 만기 주간 사이에 환율도 막 떨어지고 있었고요. 자, 이날은 팔아갖고 바로 뭘로요? 차월로 들어갔습니다. 차월로. 근데 화요일 날 등락이 나올 땐 차월까지도 싹 다 팔아버렸어요. 만기가 다가오니까. 그리고 환율이 조금 더디게 평가 절상이 그 전까지 막 하루에 정말 15원씩 환율이 막 떨어진 예도 있었어요. 환율이 이렇게 떨어져서 평가 절상이 되다가 점차 7원, 3원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때는 수익을 빼도 이 뒤로 어떻게 됐냐면 자 400원대 콜이 이때 가격이 정말 한 20원 갔었거든요. 그러더니 이날 한 110원까지 올라가더니 이날 250원까지 이날 자 200% 이상이요. 막 700원까지 갔지만 결국 만기날 얘는 5원까지 들어가서 증권사가 가져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지만 이 상태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간 게 아니라 자 다음 주 이제 만기 주간에 등락이 나온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차월로. 근데 등락이 작았다. 한 4, 50%? 그러면 4, 50%면 많네요. 하지만 4, 50%가 우리가 콜만 갖고 있어서 안 되잖아요. 콜이 65 정도 갖고 있다. 그러면 풋이 15요. 이번에는 물량도 이거면 되게 조금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10만 원이신 분이 65만 원 그리고 15만 원이요. ELW 이 정도는 감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등락이 적은데 얘가 움직여서 이 65만 원 투자한 게 지금 한 정말 10만 원 남아있고 15만 원 투자한 게 7만 원까지 깎였다. 얘가 근데 이 80만 원이 되는 건 시간 문제인데 자, 이 당월 콜이 움직여갖고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한 많이 움직인 게 아니라 한 25만 원, 30만 원 회복이 덜 돼요. 그래도 여러분 이 상태에서 셌다 이 정도 50% 정도는 50%가 아닌 자, 이 정도 200% 정도 연달아서 나왔다. 그러면 이때는 팔아서 차월을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정도가 아닌 200~300% 이상 터졌다. 내 평단가가 안 됐어도 80만 원을 못 만들었어도 자, 얘가 우리가 그동안에 단타 친 것도 있고 여러분 자, 회수한 물량들이 있잖아요. 수익을 낼 게 아니라 원금을 일단 이럴 때 최소한 적게 잃어야지 벌 때 두세 배씩 수익이 나버립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차월로 갈아타야 되는데 자, 한 정말 10만 원까지 떨어졌던 콜이 4, 50까지 올라와 버렸다. 그러면 그때는 차월도 일단은 팔아서 그럼 콜 없이 가냐고요? 비나이다 할 수는 없으니까 높은 가격에 여기서 말하는 높은 가격은요 등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300 거의 25 정도까지 325 막 315까지 행사가 이거는 코스피 200 지수 옵션 지수예요. 여기까지 갔던 게 자 콜이 있고 풋이 있죠. 콜도 325짜리 콜 풋이 있고요. 2.5씩 움직이니까 322.5짜리 콜도 있고 풋이 있어요. 최대한 차월이어도 콜을 잡아도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게 아니라 327.5, 2.5씩 움직이니까 한 요 정도에 되는 콜 풋을 잡으셔야 된다고요. 근데 참 이게 우리는 안전해서 얘를 잡고 싶어 하는데 얘가 시장에 덜 풀어놔요. 그리고 가격이 거래가 소멸이 와요. 자, 아직 소멸이 올 때도 아니고 수렴을 안 했는데도 저기 있는 기대치를 사야 되는데 기대치가 너무 싼 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일단은 자금을 더 집어넣으시면 안 됩니다. 수익이 안 났어도 80만 원 투자한 게 회복을 그동안에 단타 쳐서 그래서 ELW는 수없이 많게는 하루에 20번, 24번 적을 때는 좀 기다려야 되고 지금 같은 때는 며칠째 단타를 안 하는 거예요. 물론 하락한 날 자, 4~5번 정도씩은 했지만 손도 안 대야 됩니다. 근데 결국 지금은요. 콜과 풋이 지수가 오늘 올랐잖아요. 다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러면 프리축소 구간이 아니요. 등락이 세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등락이 세게 나오지 않은 구간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얘를 갖고 있다가 이 물량만큼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얘 움직일 때 차월이 같이 움직여요. 등락이 안 나왔기 때문에 차월도
풀이 축소가 돼서 그때는 차라리 당월을 잡는 것보다는 당월이 10만 원짜리가 회복이 더뎌서 30만 원 됐더라도 이 순간 나머지 자금을 기다렸다가 차월로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시소의 원칙이긴 한데 이제 등락이 나오는 구간.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은 당월을 갖고 나 5원짜리 잡을 수익 내다 그러면 운 좋은 거예요. 다음 달에 망할 수 있으세요. 절대로 자금을 지금은 더 넣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보면 공적 자금이 있다. 등락이 나오지 않을 시 더욱더 물량을 넣지 않아야 된다. 지금 등락이 안 나와요. 크게 수익이 지난달 뭐 200%는 기본으로 여러분이 등락이 나왔는데요. 원금 회수하고 등락이 안 나왔습니다. 기다려도. 단타도 자 들어가기가 지금 애매한 구간이죠. 기다리셔야 됩니다. 평단 낮춰서 후딱 움직일 때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평단 400원 이 정도만 해도 400원에 들어갔다 그러면 굉장히 안전한 콜이에요. 근데 지금 풋보다도 콜 물량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풋은 몇 번 떨어져서 그때마다 물량을 자 지수가 떨어지니까 풋 가격이 올랐죠. 몇 번 회복을 해서 팔았고 또 풋 단타도 치고 하지만 전혀 없을 수가 없으니까 콜 65대 풋 15 정도를 갖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조금 아까워요. 콜이 한 30 미만으로 줄일 수 있어서 동률이 버틸 수 있는데 자 더 많이 자 콜이 그만큼 탄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환율을 방어를 못 해주니까요. 이미 환율 방어하는 건 조금 자 불만이 엄청나게 많지만 근데 차월이 움직임이 나오는데 여러분 곰곰이 보시면 얘가 100원까지 빠졌다. 100원까지 빠졌다. 그러면 약과예요. 이 정도는. 근데 올라갔을 때 막 평단을 낮춰서 150이요. 그랬더니 얘가 올라가는데 150까지 평단 낮추기 힘들죠. 250까지 평단 낮췄는데 한 140, 한 200원까지 올라갔다 쳐요. 와, 이거 더 팔아야 되는데 그 순간 놓쳐버리면 여러분 자금만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냥 이 100원이 좀 살아나서 200원이 됐어도 매도를 하고 자 여기에 자금을 넣느니 차월을 넣으시라고요. 근데 이 차월도 저가는 안 됩니다. 등 가격이 아까 맞춰서 만약에 코스피 200 지수가 315다 그러면 이 가격에 맞는 안전한 콜을 좀 기대치 2개 정도 콜을 한 300원에서 요 전후의 콜을 적어도 잡으셔야지 돼요. 지수가 계속 빠지면 이 300원짜리도 300원 그러면 굉장히 안전한 거지만 지수가 다음 달에도 계속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 300원짜리 콜은 못 살려요. 그때 가서 뭐 10원 돼 버리거나 이러면 물론 당월물이 초기 시작해서 400원짜리가 정말 400원짜리가 20원이 됐다가 또 700원이 됐다. 이게 ELW인데 지난달이에요. 지난달 그리고 초입에 주로 이렇게 이뤘으니까 지금까지 등락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여러분이 물량을 넣어서 평단을 낮추면 위험합니다. 차라리 차월로 넣으셔야지 돼요. 우리가 회수하지 못하면 공급자도 회수하지 못해요. 이게 바로 레버리지가 롤오버예요. ELW 공급자도 이번에 1억 넣어서 받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더 시장이 풀지를 못했어요. 회수를 5천만 원밖에 못했어요. 그러면 레버리지 등락이 작아서 시소가 계속 기다렸잖아요. 그러면 차월을 풀었을 때 자 생각보다 당월이 보통 100% 움직이면요. 수익이 움직인 게 물론 수익이 400원짜리가 100원이 됐다가 100% 움직여서 200원이라고 수익은 아니겠지만 당월이 100% 정도 움직였는데 차월이 움직인다. 그럼 차월은 이때 한 30% 정도 또 안 나와요. 근데 차월이 막 60, 70%까지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레버리지가 롤오버예요. 당월이 등락이 컸다 그러면 무조건 물량 줄여야지 돼요. 근데 당월이 등락이 적었다 할 때는 더 이상 물량을 넣지 마시고 차월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번 달은 진짜 징글징글한데요. 이런 달일수록 그 다음 달이 센데 그렇다고 우리가 매번 다음 달은 자 일정 금액으로 하시는 거예요. 항상 똑같이 이번 달 많이 벌었다고 다음 달 또 그럼 망합니다. 이번 달 100만 원 오히려 다음 달 100만 원 다음 달 근데 이날 이때 100만 원 넣었는데 간신히 회수했는데 2월 달처럼 100만 원 넣었는데 막 300이 됐다. 그러면 오히려 자금을 제가 그래서 지금 65대 15에서 자 단타도 안 추고 거의 멈춰 있는 상태예요.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 자금을 최대한 여기 잃을 때 이 80만 원에서 잃을 때 한 30만 원 정도 여러분이 잃는다 그러면 얘는 최대한 자 40만 원 잃어도 이건 다음 달 차월로 롤오버 되기 때문에 차월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잃을 때 적게 잃고 벌 때 많이 벌고 많이 벌면 자금을 줄이는 게 ELW예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바로 여러분이 그렇다면 지수는 상방으로 향할까요? 상방으로 향할지는 모르죠. 여기 상방으로 향할 때는 환율 그리고 두 번째 금리. 근데 지금은 환율보다 금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환율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그럼 채권 금리 그러잖아요. 바로 환율 시장이 제일 큰 자금 시장이고요.
그 가운데 채권이 있어요. 이 채권을 환율, 이 채권을 많이 코로나 때 풀어서 안정적으로 녹아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너무 많이 풀니까 밖으로 뻗어나왔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환율이 평가절하가 되면서 이 밖으로 계속 그래서 금리를 올리면서 이 안으로 줄이는 거예요. 자, 채권 가격을 낮추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 빠집니다.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은 그래도 안 되고 채권이 가격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환율이 쪼그라드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스태그플레이션을 언급하지만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은 80년대 석유파동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리먼 때도 없었어요. 자, 요렇게 그래서 환율을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보셔야 되고 금리도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인데요. 우리가 3월 만기물은 10일 날 시작했고 여러분이 방송을 이제 보시고 나서 6월 달이에요. 6일 날. 이 주가 만기 주간입니다. 이 주간에는 등락이 이날 좀 콜이 셌다. 무조건 차월로 롤어버요. 높은 가격으로. 이날까지도 등락이 나온다. 자, 차월로 갈아탔다. 그러면 이날은 차월도 싹 다 팔아버려야지 돼요. 콜 물량이 콜이 나왔다. 아, 기왕이면 그냥 콜이 세게 나오던지 정말 콜을 공적 자금을 안 넣을 바에 아예 손을 대지 말아서 뚝 떨어져서 풋으로 콜을 감싸던지 이래야지 찔끔찔끔 되지도 않은 공적 자금을 넣으면 오히려 풋도 안 나오고 콜도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풋은 30% 올랐을 때 콜이 70% 마이너스가 되게 돼요. 그래서 자, 지금이 이 구간이긴 한데 자, 이때부터는 그냥 차월을 등락이 안 나오고 풀이가 축소가 됐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차월을 사들여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등락이 안 나왔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자, 바로 롤오버가 됐어요. 정가돼서 이 4월 만기물로. 그래서 4월 만기물은 등락이 적으면 자, 등락이 작게 나와도 어떻게 해요? 지수가 마이너스 뭐 한 0.6 플러스 0.6이 나와도 등락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속상하죠? 하지만 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공적 자금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달 이제 거래를 하시면서 꼭 보셔야 될 거는 이날 등락이 나온다고 당월물 안 됩니다. 오히려 당월물이 근데 400원짜리가 100원이 됐다가 100원짜리가 170원 됐는데 그리고 200원 돼 갔는데 어떻게 하죠? 그때는 차월로 잡으세요. 자, 차월로 들어가는 건 안전합니다. 근데 이날까지 그 차월도 2배가 올랐다 그러면 차월도 다 팔아야 되는 거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 달 ELW가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가던 떨어지던 성불 나무 종목은 마이너스가 날 때마다 여러분 쭉쭉 파신다 그러면 바로 채권 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정말 이제 안전한 종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풀 종목 같은 경우에 자, 금리가 올라가면 더디게 움직일 수 있지만 성풀 나무 종목은 채권 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에 여러분 정확하게 지분 확보한 종목으로 체크를 하시면 마이너스 날 때마다 매도 금액은 정확히 처음 잡은 가격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마다 조금씩 물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분명히 안전한 투자를 하시면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달 ELW 등락이 작았지만 여러분 롤오버 할 수 있는 자금은 차월로 반드시 넣으셔야 되고 지금은 이제 손 대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십시오.